자,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정치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인숙 사건인데요. 한 여성의 죽음이 어떻게 나라 전체, 그 권력의 심장부를 통째로 흔들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1970년, 대체 누가 정인숙을 죽였을까요? 25살의 한 젊은 여성이 왜 누구의 손에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만 했을까요? 시간을 1970년 3월 17일 밤으로 돌려보죠. 장소는 서울 마포구, 지금의 강변북로, 그 절두산 근처의 아주 어둡고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거기에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 한 대가 이상하게 멈춰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 젊은 여성이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이미 숨져 있었어요. 바로 정인숙 씨였죠. 그리고 운전석에는 그녀의 오빠인 정종욱 씨가 다리에 총을 맞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가 된 순간입니다. 그럼 피해자 정인숙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당시 아무나 갈 수 없는 최고위층만 드나들던 그런 고급 요정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3살 빼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의 존재가 나중에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그냥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스캔들로 번지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경찰이 그녀의 집에서 발견한 작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소지품에서는요, 무려 26장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명함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던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들의 명함이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 정일권,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대통령 경호실장,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장관들, 별들, 재벌 회장들까지.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요정의 여성이 이런 사람들을 전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죠. 이 스캔들이 얼마나 컸냐면요.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개사한 가사가 돌 정도였어요.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의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스터 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당시 국무총리 정일권이었죠. 정인숙 아들의 아버지가 정일권 총리라는 소문이 그냥 온 나라에 쫙 퍼진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커져버리니까 수사당국이 엄청나게 서둘러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지목된 범인은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녀의 오빠, 정종욱이었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아주 간단했어요. 오빠가 평소 동생의 행실에 불만이 많았는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생각해서 총으로 쏴주겠다. 그리고 강도 사건처럼 꾸미려고 자기 다리에도 총을 쐈다. 딱 이거였습니다. 뭔가 모든 복잡한 의혹들을 한 방에 정리하려는 듯한 아주 깔끔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나라를 뒤흔든 이 엄청난 사건의 결론이 다른 어떤 물증도 없이 오직 오빠 정종욱 씨의 자백 하나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시나리오는 조금만 뜯어보면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좀 이상한데? 하는 의문들이 계속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왜 사람들은 이 공식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을까요? 일단 범행했었다는 총 끝까지 못 찾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범죄 현장인 자동차는요, 사건 나고 몇 시간 만에 누가 그랬는지 깨끗하게 치워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녀의 수첩에 있던 그 쟁쟁한 인물들 단 한 명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이 유일하게 내세운 과학적 증거가 딱 하나 있었어요. 오빠 옷소매에서 나온 화약 반응. 이거 봐라, 총 쏘지 않느냐 이거였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실험을 해보니까 좁은 차 안에서는 옆에서 누가 총을 쏴도 그 화약흔이 충분히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유일한 증거마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럼 범인으로 지목된 오빠,
정종욱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자신의 말을 180도 바꿔요. 나는 억울하다. 고문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 진짜 범인은 국무총리실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 개인의 이런 처절한 외침은 이 사건이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정의숙 사건은 박정희 정권, 즉 제3공화국 전체를 뒤흔든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에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진 추문이 드러났다는 건 그 정권의 도덕성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후폭풍은 정말 거셌습니다. 결국 의혹의 중심에 있던 정일권 국무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 일 때문에 유경수 여사와 엄청나게 다퉜다고 하죠. 나중에 박 대통령이 재떨이가 날아왔는데 참았다고 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야말로 정권 전체가 도덕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91년 갑자기 정인숙 씨의 아들이 나타나서 정일권 전 총리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겁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모두가 주목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소송을 갑자기 취하하고는 다시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또 하나의 의문만 남기고 말이죠. 결국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오빠가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진실을 덮으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짓밟아 버린 걸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녀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던 그 이름들, 그 막강한 권력은 한 여성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정말로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진실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